네, 안녕하세요. 여울입니다. 자, 오늘은 기본적인 구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자, 우선 어, 이런 직사각형 구도가 있겠죠. 그리고 삼각형 구도가 있고요. 점점 글자 수가 늘어나죠. 그리고 역삼각이 있어요. 글자 수가 점점 줄어드는 형태죠. 그리고 약간의 옆으로 된, 아마 캘리그라피 쓰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구도가 이 구도인 것 같아요. 즉, 한 글자씩 옆으로 늘어나는 거. 한 글자씩 줄고 한 글자씩 옆으로 늘어나는 형태의 구도. 자, 그리고 마른 목걸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늘었다가 줄어드는 구도겠죠. 아마 거의 대부분이 이게 기본적인 구도가 되고요. 이거는 이런 식이든 어찌됐든 중심이, 이 모든 것은 중심이, 이런 중심이 기본이 되는 거예요. 중심을 어떻게 맞추냐에 따라서 이 구도가 형성이 되고요. 한 줄, 두 줄 했을 때는 수평선 구도가 되겠죠. 그리고 이게 이제 세로 구도가 되는데, 다 세로 구도죠. 근데 이제 글자의 조합 형태에 따라서 구도가 바뀌는 거고요. 이게 가장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이 기본을 익힌 상태에서 자기만의 구도를 만들어 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이렇게 작게 쓰고 크기 변화를 이용해서 이런 식의 약간의 정사각형 구도가 기본인 것을 크기 구도를 이용해서 이런 형태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똑같은 건데 그래서 이런 십자 구도도 되겠죠. 그렇듯이 기본을 응용해서 나만의 구도를 만들어 갈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긴 글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세로로 쓰고 가로로 한 줄, 그리고 여기에 강조를 주거나, 아니면 가로로 길게 쓰고 여기에서 세로로 강조를 주고 다시 가로로 가거나, 뭐 이런 구도는 기본적인 구도하고 전혀 동떨어진, 즉 내가 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두 줄로 가로로 쓰고 여기에 큰 강조와 함께 세로로 쓸 수도 있고, 그리고 뭐 그때그때 문장에 따라서 뭐 가로와 세로를 병행하기도 하고, 가로를
강조 크기를 가지고 어떤 구도를 형성할 수도 있겠죠. 가장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구도가 역삼각 구도가 가장 많이 쓰고, 일반적으로 캘리 쓰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이 약간의 사선 형태의 방법만 설명을 드리고, 구도에 대해서는 이걸로 마무리할게요. 두 가지. 네, 이제 이 두 가지 형태를 익히면 나머지는 그 원리만 알면 되는 거니까, 한 글자씩 옆으로 더 가는 약간의 직사각형 구도, 사선 구도, 자, 그런 경우는 좀 길겠죠. 대충 합니다. 짧게 써도 상관은 없어요. 자, 이렇게 일단 첫 번째 문장이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두 번째 쓸 때는 이 글자와 이 글자 사이에서 시작을 해요. 그래야 더 안정적이에요. 꼭 옆으로 안 가도 상관은 없어요. 대신 상관은 없는데 이런 식으로 약간 길게 빼서 옆으로 간다는 느낌은 줘야겠죠. 그리고 그 다음 거는 역시 이 글자와 이 글자 사이에서 시작을 해요. 다시 또 그 글자 사이에서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중심이 사선으로 놓이게 되죠. 그래서 사선 구도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를 삼각형 구도로 쓰기엔 좀 길죠. 그러면 그래도 대충 쓴다면, 자, 역삼각으로요. 일단 글씨 형태보다는 그냥 구도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 쓰는지. 이렇게 쓰고 점점 글씨를 줄여서라도, 크기를 줄여서라도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작게 써주면 안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역삼각이 되겠죠.
자, 그래서 똑같은 문장도 어떤 구도로 쓰냐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지고 강약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마른 목골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쓰면 돼요. 단어를 꼭 붙여 써야 된다는 법은 없거든요. 켈리는 그래서 림이죠. 이렇게 하면 마른 목골이 되죠. 자, 빨리빨리 쓰려고 지금 글씨에 뭐 예쁘거나 이런 거는 생략하고 그냥 슬슬슬슬 쓴 건데요. 이렇듯이 이런 구도들이 조금은 연습이 돼야 나만의 구도도 만들어 가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약간 사선의 구도, 그 다음에 역삼각, 마른 목골까지 예제를 보여드렸는데요. 자, 그러면 이런 긴 문장을 그냥 일단은 이 구도를 익힌 다음에 내가 원하는 구도, 마음이 가는 대로 한번 써보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짧게 안 쓰고 이렇게 길게 쓰거든요. 그리고 이 옆칸 오른쪽이나 왼쪽을 비워요. 그래서 여기에 그림을 그리는데, 자, 이거를 일단은 그냥 마음이 가는 대로 옆에다 그림을 그린다고 밑에나 그러니까 써보고 여기가 많이 비면 여기도 들어갈 거지만 기본적인 건 오른쪽에 그림을 그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단어로 많이 끊어 쓰거든요. 길이 변화로 어느 정도 길이를 맞춰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건 이제 거의 직사각형의 형태죠. 직사각형 구도. 이렇게 되면 오른쪽에 그림을 그릴 수 있고 밑에도 작은, 그러니까 뭐 나무 하나에 풀이 있는 들판 정도는 그릴 수도 있고 여기에 그냥 화병 하나를 그릴 수도 있겠죠. 사파가 들어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해서 크고, 그러니까 강조하고 서술하고 강조하고 이런 크고 작고 가누고 굵고 이런 걸로 이 형태를 맞춰주면 하나의 구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똑같은 구도인데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일단은 강조를 어디다가 얼만큼 하냐에 따라서 같은 구도여도 달라 보이거든요.
자, 어차피 같은 직사각형 구도예요. 근데 어떤 것에 더 강조의 글씨를 주냐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지죠. 이것과 이거의 차이.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스타일을 좀 좋아하긴 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이것도요, 다시 다른 구도로 잡아볼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정말로 강조하고 싶은 거를 더 부각시키는 거죠. 만약에 긍정적인 거를 먼저 강조를 하고 싶다면 얘를 이런 형태로 크게 쓰고, 이 부정적인 건 반대로 이쪽에다가 작게 쓰면 또 다른 구도가 되겠죠. 그렇듯이 크고 작은, 그러니까 이거는 크기로 어떤 구도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약간의 위치 변화와 함께 크기 변화로 구도를 만들어 가는 거죠. 자, 이것만 있는 건 아니겠죠.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어 갈 수 있겠죠. 지금은 제가 세로에 대해서 설명을 안 했, 이거는 지금 기역자 형태로 중심이 맞춰진 거죠. 근데 세로 글씨 쓰는 거를 제가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세로 글씨는 구도에 안 넣는 거거든요. 세로 글씨 설명까지 끝나고 나서 구도 잡기 해서 다시 한번 이런 형태의 또 구도가 나갈 건데요. 일단은 여기까지 이렇게 한번 똑같은 문장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생각나는 구도는 모두 써보세요. 그 중에서 예쁘다라고 생각하는 걸 더 연습하고, 이런 좀 어색한 글씨들을 다시 고쳐서 써보고 정갈하고 깔끔한 구도로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이거는 하도 자주 쓰는 글씨 형태라서 썸네일은 얘가 나갈 거고요. 이런 거는 조금 더 연습해서 더 예쁜 모양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도 써보고 나면 뭔가 어색하죠. 그러면 얘를 이쪽으로 와도 조금 더 괜찮겠죠. 구도가 얘는 좀 기역자 형태지만 이렇게 가면 수평선 형태가 되면서 옆으로 이런 삼각형의 형태가 되겠죠. 옆으로 삼각형의 형태. 그래서 이거는 이게 더 독특하고 괜찮지만, 그래도 글씨 모양 형태는 얘가 더, 아무래도 제가 자주 쓰는 구도라서 얘가 더 안정적이죠. 그래서 이런 새로운 거를 구도를 만들어냈다면 이 구도를 가지고 더 예쁜 형태로 자꾸 써보고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얘가 좀 한 번 더라는 글씨가 어색하죠. 그러면 얘가 조금 더 컸으면 더 낫지 않을까라는 느낌도 들죠. 그랬을 때 내가 잘못된 부분들을, 어색한 부분들을 고쳐서 다시 써보고 하면서 나만의 구도를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하겠죠. 누가 어떤 것이 구도가 예쁘더라 라고 하는 거는 일단 따라 써 보시고, 그거를 토대로 해서 응용해서 내 걸로 만들어 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구도를 따라 하는 건
그 사람의 구도를 베끼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리고 이 구도 잡는 거에 대해서는 이런 형태로 써보고 이거를 응용해서 크고 작고 길이 변화, 두께 변화, 모양 변화 등 나만의 글씨체로 만들고, 그리고 이 구도에서 응용할 수 있는 것들을 응용해보고, 내가 만들 수 있는 것들을 다 만들어 보고, 거기에서 이 구도가 예쁘다라고 생각하는 건, 이 문장에서 이 구도가 예쁘다라고 생각하는 건 좀 더 연습하고 더 예쁜 글씨를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울이었습니다.